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에 관한 겁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이 에너지 위기를 만든 바로 그 기술이 어쩌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을 잡으려면요, 아주 간단한 비교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구글 검색 한 번에 드는 에너지가 이 정도라고 치면요, 챗GPT에 질문 한 번 하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소비량의 엄청난 격차,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요, 사실 19세기에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그럼 이 역설의 첫 번째 장, 바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정말 눈부시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성공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아주 현실적이고 말 그대로 뜨거운 위기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존 서버렉 하나가 쓰는 전력이 한 7kW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AI 서버렉은요, 무려 60kW가 훌쩍 넘어갑니다. 아니,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폭증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요, 이게 단순히 전력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열 관리의 위기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공랭식, 그러니까 그냥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뒤집힙니다. AI가 만든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AI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죠? 문제의 원인이 스스로 해결책이 되는 셈인데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 사례인데요. AI한테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직접 관리하게 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냉각에 쓰는 에너지를 무려 40%나 줄여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AI가 스스로를 최적화해서 자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강력한 증거죠. 물론 이게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개의 뚜렷한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를 더 차갑게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력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층이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력망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를 골라서 AI가 힘든 작업을 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걸 탄소인지 스케줄링이라고 부르죠. 또 AI 모델 자체를 가지치기 하듯 다듬어서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애초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재설계인데요. 기존의 팬 방식은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서버 전체를 아예 냉각액에 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같은 혁신적인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폐열,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주변 동네 수영장 물을 데우거나 가정 난방에 재활용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야를 훨씬 넓혀서 전력망 전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없애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AI를 이용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해서 전력망 전체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를 계획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전기를 소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력망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 구매 계약, 즉 PPA 같은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직접 자금을 대는 거죠.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력망까지 정말 놀라운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진 덕분에 AI 사용이 더 쉬워지고
결국엔 더 많은 수요로 만들어내서 다시 제본스의 역설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역설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역할이라는 방정식이죠.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기술 혼자서는 안 되고 인간과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기술은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낭비를 줄여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작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전환을 빠르게 이끌 정책과 투자를 만드는 건 역시 인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술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도구를 줄 수는 있어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오롯이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낭비를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절제를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AI는 우리 세상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 책임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